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정병 온다. 누구나 정병에 걸릴 수 있다. 자책하고 하는 것보다 저 새끼 이렇게 한번. Hi guys, welcome to my channel. Yeah. 오늘도 배경이 약간 쇼파라는 뜻은 오늘의 게스트가 male, 남자라는 뜻이겠지? 근데 배경을 봐봐. 저번 촬영이랑 다른 날이야. 근데 지금 여전히 배경이 이 지랄이 나 있잖아. 지금 한 일주일 동안 나 이렇게 살았어. 약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불렀어. 나의 멘탈 매니저.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멘탈 매니저. 하이, 하이. 안녕.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매니저 여러분. 저 멘탈 매니저 오진승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일 생각나는 매니저가 누구예요? 지금 티슈 매니저. 티슈 매니저. 여기 제가 일단 해드릴게요. 예. 왜 이렇게 오랜만에 불렀어요? 아, 너무 부르고 싶었죠. 채널 막 커져가지고 이제 난 안 부르나 보다. 아유, 그럴 리가요. 너무 특급만 나오니까. 제 멘탈이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 오실 그래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멘탈 매니저이 우리 채널에 나오고 나서 혹시 그 멘탈 매니저를 하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유튜브 2018년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고인물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지나다니면 네. 보통 혹시 그럼 뭐 닥터 프렌즈 또 네 그러는데 또 가비의 그 멘탈 매니저. 네. 그 의사가 아닌 줄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약간 연기자. 약간 배우처럼. 네. 그래서 그러고 또 그냥 지나가요. 뭐 사진 찍자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저한테도 뭐 사진 찍어달라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킹가비 이러고 헤이 뭐 이러고 그냥 가세요. 멋있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가시는. 저희가 이제 오시면은 푸드를 가지고 오는데 오늘의 이제 간식 전병입니다. 네, 전병. 예. 약간 이게 대접이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네. 늘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의미가 있나요, 정병? 그럼요.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정병 온다. 맞다. 정병 연애, 네. 외모 정병 이런 이런 얘기가 유행을 해서 맞아요. 이렇게 전병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정신과 선생님이 오셨으니까요. 네. 언어유희군요. 언어유희. 그럼요. 예.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생각해요. 누구나 정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병 걸렸다 막 이런 거보다는 네. 빨리 저 같은 네. 멘탈 매니저들한테 빨리 와서 네. 받으면 정병 또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정신과 선생님이 정병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은 혹시 뭐 외모 정병이라든지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지? 정병. 저도 정병이 있죠. 약간 요즘 잠을 못 자. 그것도 너무 힘들죠. 원래 잠을 잘 못 자는데 네. 요즘 막 생각이 많고 그래서 요즘 멜라토닌 먹으면서 자거든요. 멜라토닌 효과 좋죠. 멜라토닌 젤리를 먹으면서 자는데 효과가 좋아요. 근데 요즘 뭐 식물성 멜라토닌은 구매할 수 있어서 뭐 구독자 매니저분들도 혹시 잠이 안 오면 일단 가볍게 한번 멜라토닌부터 시작해보고. 그래서 저도 불면 정병이 있고 약간 한동안은 약간 번아웃 정병. 그것도 전병이에요? 그쵸. 일을 하기가 너무 싫고 심지어 나는 뭐 월급 받는 사람도 아니고 내 병원인데 개인 병원인데. 개인 병원인데 그럼 월세랑 직원 월급 내가 다 내야 되는데 예약 취소되면 왜 취소됐지가 아니라 좀 웹툰 봐야지 약간 이런. 누구나 겪는 맞아요. 그런 일이지요. 어쨌든 오늘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연들을 약간 선생님에 맞춰서 준비를 했어요. 구독자 매니저들이 직접 네. 보내준 사연. 네. 우와. 꽤 많이 보내주셨고 우와,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바로 닉네임 뚜빈 패고 싶다 사연이에요. 패고 싶다. 네, 패고 싶다. 회사 들어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패고 싶은데 어떡하죠? 퀴네마인드 장착 비법을 알려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이게 패고 싶다라는 마음이요. 어떤 마음인지. 분노나 화가 어쨌든 내면에 있다는 거잖아요.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쁘진 않아요. 만약에 때렸으면 문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그쵸.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다. 만약에 때렸으면 그럴 땐 변호사 매니저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속으로는 누구나 맞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막 때리고 싶고 막 선생님도 욕하고 혹시... 싶고 그럼요 얼마든지. 정말요. 저도 네.
회사 사람들한테 풀고 싶다는 건 어쨌든 회사 내에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거고 근데 실제로 설문조사 같은 걸 봐도 그리고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봐도 업무 양보다는 회사 내에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고 맞지. 이런 경우가 이직이나 퇴사까지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럼 퇴직 권고도 하세요? 그 제가 이렇게 사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말하거든요. 지금 회사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시나요? 비슷한 동종업계에 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으시나요? 그럼 그건 아니래요. 그치 그런 데는 많이 없지 사실은. 그냥 평균 정도래요. 그쵸. 그러면 굳이 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꼭 맞아. 가실 필요는 없고 맞아. 그리고 본인이 이 회사에 들어오셨다는 건 비슷한 그쵸? 정도의 회사로 가실 수는 있는 상황이니까 좀 고려해봐라. 이직 고려해봐라. 그러면 구인구직 사이트 가보시는 것만으로도 그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구나. 근데 오, 오히려 네. 이런 생각을 막 억누르면서 나 이런 생각하는 게 하면 안 돼. 나쁘지. 맞아. 이렇게 자책하고 하는 것보다 저 새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 체질적으로 화가 자주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죠. 타고나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러면 왜 저를 이게 그냥 제스처인데 예.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많죠. 예. 타고나신 분들이 예.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본인은 네. 티를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표정 같은 데 좀 드러나거든요. 너무 드러나죠. 드러나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전조 증상을 먼저 알아야 돼. 아 내가 분노가 나오겠다 하는. 예. 뭐 손이 떨린다거나 이를 깨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전조를 캐치하면 내가 좀 점점 올라가겠구나. 그 다음엔 자리를 떠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자리를 떠라. 환경을 바꿔라.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 계속 이 자리에서 스스로 막 컨트롤하고 맞아. 말로 좀 풀어보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다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자리를 좀 떠나는 거. 저는 그게 회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냥 감정을 다스릴 땐 그게 낫겠군요. 그쵸. 너무 이제 올라가서 이게 서로 상처를 좀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럼 우리 뚜비님은 예. 패고 싶을 때마다 잠깐 화장실을 가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뭐 호흡도 좀 하시고 좀 릴스도 살짝 보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리로 오시면 어떨까 하는 좋습니다. 네, 해결책을 드립니다. 예. 선생님이 오시니까 처방이 내려진 것 같네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또비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사연 한번 선생님이 제가요? 읽어주시겠어요? 싫은 소리 못하는 게 싫어 사연.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남자 회사원입니다. 오 남자. 저는 항상 좋은 게 좋다는 마인드로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화나 짜증을 잘 못 내고 항상 웃고만 다닙니다. 회사 생활에서는 이게 안 좋은 작용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후임이 들어오고 나서 심해졌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처음 맡는 후임이기도 하고 또래의 동성 후임이다 보니 저를 어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편의를 봐준다고 생각하면서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대신해주는 경우가 아이고. 많아요. 되게 착하시네. 왜? 왜 이렇게까지? 그지? 하지만 역시 나중에는 당연한 듯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점점 심해지자 이건 아니다 싶어 진지하게 말도 해보고 화도 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그럴 거면 왜 편하게 지내자고 했냐, 편하게 지내니 선을 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후임이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후임은 친해지고 싶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선을 넘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쌓이다 보니 저는 대인 기피와 인간 혐오, 공황장애들이 생기며 우울증과 번아웃이 함께 오더라고요. 비바마을 정신과 에피소드에서 회사는 일하는 곳이지 친구 만들러 가는 곳이 아니다 라는 말에서 크게 배움을 얻었습니다. 회사는 돈 벌러 가는 거지 친구나 가족을 만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1년 정도 쉬고 지금은 다시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잘 다니고 있고 다행이네요. 전 회사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 버릇 못 고치고 남 도와주고 짜증날 상황에도 웃어 넘기고 있긴 합니다. 사회에서 만난 인간관계는 원래 이렇게 힘든 걸까요? 예. 와, 그래서도 감사해요. 좀 착함이, 그쵸? 다정함이. 그래서도 느껴지는 그 사람의 어떤 인품. 아까 사연과 확실히 좀 아까와서는 뭐 때리고 싶어요 이러는데 이분은 딱 정리된. 두 분이 참 섞이면 좋을 텐데. 좀 그런 저 같은 경우엔
조금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게 무례한 말을 들었으면 거기서 딱 알아듣고 이 사람 나한테 무례하네 하고 정색을 하든지 아니면 반응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게 간지럽히듯이 나와요. 최근은 아니었는데 제가 한창 조금 살이 더 올랐을 때 술을 마시고 거리에 있었는데 그 취하신 취객분이 팬이셨나 봐요. 근데 저한테 와서 살이 너무 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때 취하기도 했었고 그 간지럽히듯이 맞아요 좀 쪘어요 이러고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잠들고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거짓말 아니고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씹혔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하니까 또 그건 좀 고치고 싶다 생각은 했었는데 이분처럼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막 먼저 해주거나 이러지는 않죠. 근데 너무 그 심성이 착하신 분인 것 같기는 해. 전 딱 제 성격이 딱 이래. 진짜로? 너무 착해. 너무 착해. 다 막 이렇게 다 도와주고 다 착하게 해서 너무 공감이 돼. 네? 이런 분들이 꼭 좋지는 않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혹은 미움받고 싶지 않고 그래서 잘해준단 말이죠. 네. 주변에선 되게 좋은 선배,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몰릴 순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좀 고마워하는 마음. 선배 때문에 정말 고마워요. 선배 때문에 회사 생활이 좋아요. 그런 마음 맞아. 그런 한마디가 이 사람들한테는 맞아. 좀 도파민인데 이제 갑자기 후임이 내가 언제 원했어요? 그니까 이런 이제 도는 거지. 난 이 후임도 살짝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고마운 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그러니까 이게 태생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기보단 좀 단순한 사람들. 남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맞아. 저 선배는 일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 맞아. 진짜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성의 관계를 중요시하니까 이제 본인은 좀 이런 걸 하면서 좀 마음을 얻는 거라 그게 이제 저는 이상한 건 절대 아니다. 이상한 맞아. 사람이라는 건 아닌데 맞아. 하지만 최소한 나를 좀 지킬 필요는 있다. 진짜 고마워하는 사람한테는 여기까지 내가 해줄 수 있고 아닌 사람한테는 좀 여기까지 하고 약간 이렇게 에너지를 좀 아끼면서 분배하는 게 좀 좋을 맞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회사를 갈 때 내가 좀 가면을 쓰고 가는 거예요. 사회 가면.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연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무뚝뚝한 남자의 가면을 쓸 거야. 적어도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좀 몰입을 해가지고. 재밌는데요? 재밌죠. 나도 가면 써봐야겠다.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갑옷. 갑옷같이.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맞아요, 쉬워요. 저 가끔 제 주변 친구들 되게 착해요. 다 거의 너무 착한 친구들인데 박탈감이 올 때가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이. 왜냐면 제가 덜렁거리는 게 심해서 주변 사람을 그렇게까지 잘 못 챙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상대방 너무 착한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죄책감이 들거나 그쵸. 그렇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부담되고. 왜냐면 착한 친구들한테 그만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그게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기질적으로 좀 못 챙기는 편이니까. 그게 좀 맞아요. 그럴 때도 있다. 근데 그런 경우엔 좀 큰 거 한 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잘한 걸 한 10번 주면 나는 1년에 큰 거 한 번. 들은 어떤 게 좋으셨어요? 저요. 친구가 그래도 괜찮은 친구구나라고 생각했던 선물 같은 거 있어요? 맨날 늦어. 네. 약속 시간 30분 아이고. 뒤에 오고 1시간 늦은 적도 있어. 헐레벌떡. 근데 이 친구가 제 아기가 이제 태어난다고 네. 뭐 디올 옷 이런 거. 그런 걸 또. 나도 디올 옷 하나도 없는데. 크다. 근데 그런 게 싹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큰 게. 큰 것들이 예. 알겠습니다. 큰 거 갈게요. 큰 거. 예. 너무 해결이 되네요. 예. 너무 깔끔. 역대 깔끔해요 지금. 닉네임 꼬인. 뒤늦은 사과 해야 할까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살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현재까지 후회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람이라는 선택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주었지만 주변 친한 친구들은 다들 20살에 한 번은 그럴 수 있다며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친구들이 알기 전에는 너무 무서웠지만 알리고 나니 막상 주변 친구들은 별말 없이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만 하더라고요. 그게 할 말이 없겠죠. 뭐 잘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이 있은 후 1년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흐르고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계속 후회가 됩니다. 현재는 멀쩡하게 직장도 다니며 일상생활도 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죄책감이 너무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상대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누굴 만나도 짧게 만나고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게 맞을지, 상대는 이미 잊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괜히 들먹여서 상기시키는 게 아닌지 고민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20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 나 빛이었다. 나 사실 어메이징 배치였어. 말하지 않고 현재 집중해서 살아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잠깐만, 이게 언제 그런 건데? 3년이요. 3년 전에 한 일을 사과해라.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내가 3년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바람을 폈어. 나중에 와서 나한테 사과를 해. 갑자기 연락 와서 그때 미안했어. 상처를 줘서 미안해. 선생님 어떠실 것 같아요? 나는 일단 괜찮아 뭐 이럴 것 같기도. 뭐 됐어 이럴 것 같기도. 이미 그 모든 화까지 없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3년이면 그런 감정도 안 들 것 같긴 한데 되게 기분 나쁠 것 같기는 해요.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러냐. 그러니까 저는 약간 막 경계할 것 같거든요. 뭐 팔려고 하나? 그럴 수 있겠다. 왜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이제 와서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지금. 예. 반응들이. 예. 너무 고맙다 이런 반응은 아니잖아요. 맞아. 이게 뭐 10년 전 학폭 뭐 이런 것처럼 막 갑자기 성인이 돼서 그때 좀 미안했다 생각해 보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좀 본인 마음 편하려고 사과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지금 주술적 믿음이 있어. 이런 상태로 누굴 만나도 짧게 만나고 헤어지게 되더라고. 마치 이게 징크스처럼 내가 3년 전에 20대 때 그 연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나는 연애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라고 생각하는구나. 약간 그런 말들 많잖아요. 누구한테 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잘 못 산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주술적 믿음, 주술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사실 저는 또 한편으로 저는 카르마를 믿거든요. 예. 주술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래서 짧게 만나고 헤어지는 게 만약에 맞으면 이미 업본 다 치러진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이 그 전 분에게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 상처가 씻혀지지는 않아요. 진짜로. 저 되게 섹스앤더시티라는 미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캐리가 되게 첫사랑처럼 좋아했던 미스터 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깨붓을 했다 우리가. 근데 미스터 빅이 갑자기 결혼을 한대.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었으면서 또 캐리랑 바람을 핀 거야. 그래서 나중에 미스터 빅이 죽었어. 미스터 빅의 와이프 있잖아요. 그 와이프를 만나서 사과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되게 기분 나빠요. 그 여자분이. 당연히 기분 나쁘지. 사과한다고 해도 내 상처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너의 상처만 치유될 뿐이니까 받고 싶지 않은 거. 그래서 계속 피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영원히 부재중이실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한다. 근데 이게 그런 느낌으로 본인만 치유되고 그분은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나는. 만약에 이제 근데 난 진짜 이걸 사과하고 싶고 그러면 어쨌든 그 받는 사람도 좀 마음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사과하면서 디올? 300만 원. 디올. 선생님 괜찮다. 그러니까. 그럼 괜찮아요. 진정성이 좀 느껴지잖아요. 3년이니까 1년당 100만 원씩. 그러면 괜찮다. 이 사람도 이게 지 마음 편한 게 아니라 진짜 사과를 하는 거구나. 이게 믿겨지지.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만약에 바람이 전 남자친구가 3년 전에 핀 바람이 미안하다면서 300만 원을 보냈어요. 가끔씩 생각나면 이제 뭐 건축학개론에도 나오잖아.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애가 3년 만에 연락 와서 300만 원과 함께 사과를 표현한다? 그럼 전 되게 이제는 년이라고 안 할 거야. 되게 이제는 매치라고 안 하실 거군요. 그게 참 근데 어렸지. 나도 그냥 그걸 나도 너한테 못 해준 거 많아. 나도 그래.
근데 지금 제 나이가 이제 40초인데도 300이면 저는 뭐든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지난 연인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명을 동시에 만났다 나도. 하더라도 한번, 내가 금액을 해봐라. 설정해 두고 그걸 모으려고 그냥 속으로만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바하면서 그 돈을 모으려고 맞아. 해야 돼. 맞아. 사회초년 학생이 맞아. 그 돈을 그 친구한테 주면서 사과하고 앞으로 나는 이제는 진짜 누구한테 상처 주지 않겠다. 근데 만약에 딱 300만 원을 딱 모았어. 근데 그 순간 나를 용서했어. 이거는 주기 아까운 거야. 내가 용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디오를 선물해. 그럴 수 3년간 있어. 너무 힘든 나에게 그것도 좋은 거야. 나 이제 나 스스로 용서한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근데 있죠.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거가 됐다면 더 좋은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까지 300까지 줬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카르만 다 청산된 것 같아. 걔도 나를 좀 등한시했어.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오죽했으면 그때 얼마나 외로웠으니면 그랬겠어. 그리고 말이 바람이지. 뭐 이런 식이면 그런 좀 식으로 갈 수도 있다. 갈 수 있다. 맞아요. 닉네임 얌숭이 님이십니다. 얌숭이. 언니,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이고 첫 연애를 시작한 이후에는 끊임없이 연애를 하고 있어요. 이별 후에 연애를 쉬는 텀이 길지 않은 편이라 짧으면 일주일 만에 다른 사람을 소개받아 만난 적도 있고요. 네. 길어도 3달 안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썸 타다 사귀게 되는 것 같아요. 환승은 절대 아니고요. 환승이 아니구나. 연애할 때 아무래도 상대방한테 의지를 많이 하게 되는 편이다 보니 헤어지면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사람을 사람으로 잊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잊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와중에도 전남친, 전전남친, 전전전남친, 전전전전남친 등등 소식이 궁금해서 인스타나 카톡 프사를 들여다보곤 해요. 좋게 헤어진 사람도 웃기다. 있지만 정말 누가 봐도 쓰레기였던 남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전남친들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이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을 보고 싶다거나 제외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저는 무슨 심리인 것이며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제외하고 싶은 마음은 확실히 아닌 것 같거든요. 왠지 예. 그냥 호기심 천국. 우리 얌숭이는 그냥 호기심 천국 친구인 거잖아요. 그냥 궁금한 거잖아. 어떻게 잘 사나? 그치. 뭐 다시 연락을 하신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연애를 또 하고 계시는 상황에 항상 또 그러신 거니까. 아니 전 남친까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맞아. 전 남친은 오케이 뭐 궁금해. 근데 전전전전전전전 이렇게는 까먹기 일쑤인데 그걸 다 본다는 게 좀 신기하기는 해요. 맞아요. 예. 근데 딱 그게 있거든요. 이제 사실은 그 친구가 정말 궁금하기보단 그 사람과 연애했던 제가 좀 더 궁금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쵸. 다른 나죠. 그때 네. 나는. 그러니까 마치 뭐 싸이월드 사진 보듯이 그 시절을 좀 추억하면서 보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긴 들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주기적으로 소식 순회 공연을 도시잖아요. 이분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 그쵸? 지금 약간 혼란이 오신 거. 약간 정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것도 좀 정병까지는 아니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쉬는 타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약간 정리가 안 된 느낌? 맞다. 그런 것 같아요. 헤어지자마자 바로 사귀고 헤어지자마자 바로 사귀는 게 과연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서 외로워서 사귄 것 같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연애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연애 전에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연애에 대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마다 좀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전에 연애를 좀 보완하는. 근데 그 모습 없이 똑같은 나로 사귀니까 내 모습이 좀 디졸브가 계속 돼서 끊지를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들어요. 나는 그대로인데 상대방은 계속 바뀌는 느낌. 그니까. 아니 근데 전 여친, 전전 여친, 전전전 여친 계속 보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대 전 여친 혹은 전 남친이랑 긴밀하게 연락하는 연락이랑 그냥 염탐만 하는 거랑 근데 전 여친이랑만 친구로 지내기로 한 둘 거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염탐이 나요? 염탐이 낫지. 염탐이 났구나. 염탐이 날 것 그치.
아주 뭐 중고등학교 때 사귀었다 이건 몰라도 어. 성인 되고 사귀었다면 그래도 염탐이 중고등학교 때 사귄 친구랑 그러면 연락하는 그건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첫사랑 같은 느낌이니까. 오히려 좀 그런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 나는 전 남친까지 괜찮은데 전전전전까지 이렇게 염탐하는 게 나는 이게 조금 난 이게 좀 하긴, 걸리는 거야. 그러게요. 아주 긍정적인 거는 얌승희님도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 다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을 못 하고 있어. 나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유나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외로움에서? 일단은 SNS를 좀 끊어야 될 것 그건 같아. 불가능해요. 그거는 안 되세요. 전 남친 보는 거를 좀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해야 되는데 진짜. 전 남친 차단 하세요? 전 남친 차단? 저도 차단해요. 그럼 근데 어차피 풀고 다시 보지 않아요? 안 봐요. 거의 안 봐요. 차단 거의 안 봐요. 웃기긴 하죠. 근데 저는 어쨌든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현재 연애가. 그러니까 이걸 뭐 지금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들키기라도 하면 남자친구 좀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뭔가 본인한테 약간 페널티 같은 거 좀 걸었으면 좋겠어. 어떤? 전 남친을 한번 내가 봤다. 그러면 지금 남자친구한테 뭐 작은 선물이나 아니면 헤어질 때 좀 부탁을 하세요. 어떤? 비공개로. 나 차단해 줄 수 있어? 이렇게? 그렇게. 그런 이별 극복 방법도 있거든요, 선생님. 이거 어떠세요? 어떤 거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돼서 남자친구한테 나 차단 좀 해줄 수 있어? 카톡 차단 좀 해줄 수 있어? 하고 매일매일 버블 아시죠? 아이돌한테 보내는 거 번남친 버블이라고 버블 보내듯이 내 일상을 공유하는 거예요. 나 지금 씻어. 나 지금 뭐 먹어. 사진 보내주고 차단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걸 왜냐면 어차피 못 보니까 내가 내 일상을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거야. 답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식는다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이게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자꾸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내가 차단이 안 된 상황에서 전화라던가 문자를 보냈을 때 답장이 올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의 가지가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더 이 친구를 잊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진짜 이 계속 일이 남아있는 걸 보면 이제는 진짜 차단이 맞구나. 이제는 진짜 우리가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그 남자친구 갑자기 일이 사라지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남자친구가 궁금해서 차단을 푼 거야. 그러면 미안한데 다시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보내는데 미안한데 차단 다시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보낸다고. 혹시나 너무 힘들면 이것도 한번 해보시라. 다른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예. 닉네임 독립만세 30대 분이세요. 하이 퀸가비, 나는 got 31을 앞둔 girl입니다. 저의 고민은 말이죠, 바로바로 독립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독립을 안 해본 성인이에요. 저는 일주일 중 약속이 5일 정도 있는 퀸가비 같은 party girl입니다. 약속이 있으면 미리 말씀드리고 누구 만나는지도 브리핑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친구 만나러 나가면 몇 시에 들어올 거니?를 꼭 물어보세요. 저는 항상 나가봐야 알 것 같고 늦어지면 연락할게요 라고 말하는데, 그럼 돌아오는 답이 10시 11시에는 들어와야지. 이렇게 들어와야 할 시간을 정해주세요. 약속 많으면 눈치 주시고 술에 취해 들어오면 한심스러운 느낌으로 저의 인간성이 평가됩니다. 가족들과 생활 패턴도 너무 달라서 저희 집은 밤 10시 정도 되면 셔터를 내려요. 그 순간부터는 전화도 못 받습니다. 와우. 그래서 제가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만 처참하게 반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 모두가 제가 독립하려는 가장 큰 이유를 가족 눈치 안 보고 개 망나니처럼 친구랑 놀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마음 진짜 없으실까?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런 마음이 전부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겠죠. 그쵸? 네. 저는 그냥 이제 어른처럼 혼자 살아보고 싶은 건데요. 그러게. 그리고 항상 마무리 멘트는 월세 낼 돈으로 돈을 더 모아라입니다. 그럼 저는 대체 언제 독립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퀸가비, 제가 나이 30이나 먹고 너무 철없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라고. 오케이. 근데 있잖아요, 가족 눈치 안 보고 개 망나니처럼 친구들이랑 놀려고 하는 거잖아 가 나쁜가요? 아니요. 아니요. 나 31살이에요. 맞아요. 나 개망나니처럼 놀고 싶어요. 나 파리거리요. 내가 나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 5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네.
회사 잘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제 뭐 술을 마시든 클럽을 아유. 가든 뭐든 간에 책임을 지고 노는 거니까 좋은 거죠 사실은. 그쵸? 그리고 이제 부모님 집에 있으니까 5일 파티가 가능하지. 혼자 살면 할 게 많잖아요. 맞아, 청소, 맞아. 집안일, 빨래. 그러면 5일 파티 못 해. 예, 맞아. 진짜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내가 노는 것도 계획 세워서 조절하면서 놀아야겠구나 이런 것도 또 배우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선생님 예. 혹시 딸이 예. 독립한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예, 할 20살 것 바로. 예. 괜찮으세요? 예. 파티를 매일매일 주 5일. 인기 많다는 거니까. 오, 와우. 흥이 많다는 거고. 예. 이게 밤만 통제한다고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니까. 저는 방구석에 계속 있는 것보단 내 딸이 막 파티하고 막 다니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집에다 토마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음날 제깍제깍 일어나서 학교를 가든 회사는 가면 이런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또 딸도 따릅니다. 예, 이거는 허락을 받고 할 수는 없어. 맞. 설득을 할 수는 없어. 부모님한테 독립하는 방법이 물리적 독립도 있지만 정신적인 독립도 중요하거든요. 맞죠. 정신적 독립은 뭐냐면 부모님이 느끼는 감정은 이렇지만 나는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부모님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다. 이건 결국 내 인생이니까 Yes, my 그냥 life. 한번 통보식으로. 제가 딱 그렇게 독립했어요. 엄마가 라이트하게 반대하셨어요. 아야 너 그거 그냥 차라리 돈을 더 모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계약했어요. 사실 계약하고 말했어요. 저는 계약 이렇게 딱 하고 엄마 나 이제 독립해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떡하면 좋아. 쟤 어떡하면 좋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말밖에 없어. 말밖에 더 없죠. 이상. 내가 엄마 집에서 산다고 해도 돈을 더 모을 수는 없어요. 엄마가 그걸 아셔야 돼. 더는 못 모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허탈해 하시긴 했는데 그러고 나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그렇지.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빨래가 줄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딸이랑 계속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야만 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떨어져 보면 엄마도 좋아요. 저도 가계약까지 하고 네.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계약금까지 낸 거잖아요. 계약금까지 내고 제가 언니한테는 말했어요. 근데 언니가 알려준 게 설명을 미리 포섭해라. 엄마한테 미리 말해.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엄마가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낫겠다. 완전 추천이다. 그러게 너무 좋다. 엄마 아빠 저 독립해요라고 하면은 저기 2명이 되는데 한 명이 그래도 반대하더라도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쵸. 꼭 해라. 그리고 통보하라. 통보. 네.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닉네임 주정뱅이 개백수님이신데요. 30대. 예. 개방난이 개백수 다 나오네요 오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직업은 개백수입니다. 5회부터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회사를 자발적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권고사직 3연타입니다. 아이고. 혹시 궁금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일을 못한 게 아닐까? 아니요. 동료들도 인정할 만큼 숫자로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잘했답니다. 첫 번째 회사는요, 회사가 망했습니다. 아이고.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월급이 반토막 나더니 사대보험 낼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회사가 아니라 노동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엔 큰 회사로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자취까지 하면서 지역 이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 바지통이었습니다. 자유복장이라길래 합의 체형이라 그저 통 큰 바지를 입고 다녔을 뿐이에요. 네? 바지통. 바지통? 네, 바지통. 무슨 바지통? 혹시 이런 사연 보내실 거면 사진을 한번 보내주세요. 얼마나 큰 통인지. 우리 제3자가 좀 객관시켜서. 진짜 나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꼭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바지통에 대해서. 세 번째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미쳐버려요. 회사에서 먼저 저에게 관심을 보였고 재택근무로 같이 일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 쯤에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이제 왕복 100km 넘게 출근하셔야 해요. 분명 재택으로 계약했고 저는 자취 중이고 지금 집 계약이 끝나면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 그때까지만 재택을 유지하자고, 아니면 제가 양보해서 주 2, 3회 출근하겠다고 일주일을 설득했습니다. 결과는요, 전 그냥 벽에다 소리 지르는 예민한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은 안 받아들여 줬다는 그쵸? 얘기인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사하면 다시 돌아오라고
연락이 오고 있네요. 그걸 고민하고 있는 제가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매일 혼자 술이나 퍼마시고 있는 아이고. 개백수입니다. 혹시라도 이 사연이 소개된다면 제 인생 최대 업적 업로드가 될 겁니다. 한 번쯤은 채용되고 싶다. 아이고. 완전히 채용됐습니다. 채용됐습니다. Hire you. 아니 근데 바지통이 커서 잘린 사람 나 처음 들어보거든요. 진짜로. 혹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직원의 바지가 얼마나 커야지 자르실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커야지 자르? 예를 들어가 바지통이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재질이 뭐 이렇게 세무라던가 막 아니면 투명이라든지. 투명이나 투명이면 자를 만하다. 금박이나 은박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뭐 난 삐에로 바지? 삐에로 바지. 삐에로 바지를 막 입고 오는 이런 거야. 식으로? 예. 어. 그걸 진짜 삐에로 바지를. 그것도 자르진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정신과니까 삐에로 바지를 내 직원이 너무 많이 입는데 환자 중에 삐에로 바지 공포증이 있다. 삐에로 바지 때문에 너무 막 이런 분이 있다면 그럼 이게 좀 죄송하다. 삐에로 바지 공포증 환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법이지. 그치. 옷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혹은 이랬나? 통큰 바지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회사에. 특히나 이 삐에로 바지는 좀 더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합의여서 입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럴 수 있겠다. 있죠. 근데 이 사연을 봤을 땐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상처받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회사에서 잘린다는 게 생각보다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여기에 진짜 진심을 다 쏟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하는 게 되게 속상한 일일 속상하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음을 어떻게 다잡는 게 좋을지 혹시 선생님 알려주실 수 이게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사연 초반에 쓰셨던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 내 탓이 아니다. 근데 본인이 이미 썼어요. 이미 아는데 3번 연속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 들만하지. 들만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았다. 안 좋았다. 맞아요. 근데 내 잘못이 아니라고만 그쵸. 생각을 좀 맞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매일 마시고 있대요. 맞아. 매일 마시거나 술이 좀 계속 좋아지기 시작하면 드는 생각이 내가 알코올 중독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알코올 의존증도 있고 중독도 있잖아요. 예. 이분은 혹시 어떤 걸지 혹은 두 개가 뭐가 다른 걸지. 일단은 비의료인들이 쓰시는 표현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다. 근데 정식 명칭은 요즘 쓰는 말은 알코올 사용 장애. 알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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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장이야. 알사장 이렇게. 그래서 알코올 유스 디스오더가 요즘 사용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다 비슷하다. 근데 이제 진단은 이제 그러면 뭐 다들 물어보세요. 그럼 뭐 일주일에 몇 번 마셔야 알코올 중독인가요? 뭐 알코올 사용장의 핵심은 조절이 안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안 마셔야지 하는데도 마시게 되고 한 병만 마셔야지 하는데도 좀 마시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좀 저는 걱정되는 거는 주로 지금 혼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술 위험하거든요. 뭐 지금 또 직업이 없으시니까 아침이든 낮이든 밤에도 마실 수 있어서 알코올 사용 장애로 가기가 좀 쉬운 케이스라 이제 좀 끊어내시긴 하셔야겠다. 그게 좋을 것 네. 같아. 근데 뭐 당장 오늘부터 끊자 이거보다는 스스로 딱 기한을 주세요. 3월까지는 주구장창 실컷 마셔보자. 그러고 4월부터 끊자. 카톡에도 막 푸사 같은 데도 금주 막 이런 거 써놓으면 좋아요. 그래요? 예, 혼자 계획하면 그냥 또 혼자 그냥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우리 구독자 매니저들한테 좀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감정일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힘들 때 술을 마시면 더 의존으로 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분 좋아지거든요. 근데 우리 삶은 계속 스트레스예요. 맞아. 없는 게 더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 좋을 때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습관을 조금 가지시면 좋고 혼자 마시는 게 좀 안 좋다. 그걸 좀 주의하셔라. 나 선생님이 또 뭐 운동하세요. 운동은 취미 생활을 가지세요. 그거 이런 너무 거 뻔하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예. 너무 좋네요. 네. 이제 능력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럼요. 확실히. 그래서 새 회사를 찾아야지. 갈 수 있잖아요. 우리 또. 다음 사연 한번. 네. 불행만 이야기하는 친구 사연. 닉네임 슬픔이 PD 귀여. 귀여워. 이거는 슬픔이 PD님 보내신 거예요?
저에게는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저도 서로에게 의지를 많이 하며 버팀목처럼 지내왔어요. 그런데 고민은 그 친구가 자신의 힘든 감정을 모두 저에게 털어낸다는 것이에요. 매일 몇 시간씩, 아니 하루 종일 동기 뒷담, 교수 뒷담, 인생 한탄 이야기를 저에게 쏟아내곤 하는데요. 가만히 듣다 보면 친구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일인데 그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남탓만 하며 투덜거릴 때가 많아서 답답해요. 그러나 사회생활은 또 문제없이 잘 해내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나 가장 가까운 저에게만 속마음과 감정을 전부 털어놓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제가 그 친구의 감정을 다 받아내는 감정 쓰레기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이제는 그 친구에게 전화나 문자가 와도 또 나에게 징징거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 연락조차 부담으로 느껴져요. 그 친구를 잃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그 친구가 조금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고 모든 감정을 저에게만 쏟아내지 않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래된 소중한 친구를 지키면서도 제가 덜 소모되고 제 감정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퀸의 조언이 듣고 싶어요 라고. 이런 이 사연은 공감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 그쵸. 한 명씩 있어요. 한 명씩 있죠.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맞아요. 누군가한테는 그게 나일 수도 있어.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누군가의 그냥 감정 쓰레기통처럼 굴었나? 그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사연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런 분 계세요? 이런 친구? 전 사실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미안했다고. 자기가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네. 나중에 인지를 한 거예요? 말한 적 없어요. 근데 인정하더라고요. 티를 낸 건 아니에요? 티를 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 사실 저는 티를 낼 수가 없던 게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가? 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재밌는 얘기 해준다라고. 별별 일들이 많구나. 얘 왜 또 그 전남친 이어서 지금 걔가 또 그래? 막 약간 이런. 가십거리니까 나는 가십 또 오늘도 재밌는 가십을 가져왔구나라고. 오늘도 무슨 얘기가 있을까? 재미하는 재미해. 친구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물론 재밌게 얘기하진 늘 재밌게 얘기하진 않았고 뭐가 싫고 어쨌고 저쨌고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걸 좀 재밌어하기는 그런 해서. 편이시군요. 나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오히려. 하기는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많이들 그 얘기 하거든요. 정신과에서 힘들겠어요. 이런 얘기 어떻게 다 듣고 있냐. 근데 저는 돈 받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돈 내고 해야 돼. 좋다. 남보다 먼저 나를 챙기고 그런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남도 챙기는 거니까 횟수라던가 만나는 걸 내가 좀 조절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 보는 거 한 달에 한 번만 본다거나 맞아. 뭐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뭐 요즘 거짓말을 추천하는. 회사 프로젝트가 있다. 좀 선의의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저 그런 적도 있어요. 제 친한 친구 중에 걱정이 되게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너무 저도 공감이 되는 걱정이었어요. 근데 그 걱정을 만나면 하루에 15번에서 20번을 얘기해요. 나 괜찮겠지? 나 괜찮겠지? 나 괜찮겠지? 나 이런 괜찮겠 이거를 정말 20번을 해서. 맞아. 사실 제가 한 3개월에서 반년 정도는 그냥 들어줬어요. 괜찮을 거야. 괜찮아. 진짜 괜찮을 거야. 힘내자.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좀 질려서 힘들지. 진짜 미안한데 하루에 3번만 얘기해 줄 수 있냐고 딱 정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웃더니 진짜 3번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친구가 갑에 5번은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장난쳐요. 그쵸. 안 돼, 3번. 진짜 오늘 딱 3번, 끝났어. 딱 3번이야. 오늘 뭐 이렇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비님이 너무 잘한 게 경계 설정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이 사람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이건 못해라는 거를 그 친구한테도 사실 통보를 해줘야 돼. 맞아요. 왜냐면 그동안 계속 해줬으니까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얘는 맞아. 해주는 그치. 사람이고 의지를 했겠지. 안 힘들어하는구나. 힘든 거 모르니까. 근데 야 3번만 해. 우린 한 달에 한 번만 보자. 아니면 힘든 얘기는 술 마실 때만 하자. 뭐 이런 식의. 그런 경계 설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 맞추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경계 설정을 하는 게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경계 설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내가 봤을 때는 단짝 완전 둘도 없는 친구 같아요. 이 사연자분한테도 그렇고 그분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면은 또 괜찮은 친구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우정을 쌓아왔다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 맞아.
선생님 역대급으로 집중하셨어요. 이 모든 분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다 시선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촬영 역대급이었었어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예, 네, 예. 선생님 너무 예. 너무 좋았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너무 재밌었고 우리 구독자 매니저들도 지금 내 사연 왜 안 나오지 역대급인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야. 다음 주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꼭 확인해줘.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자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래 이제 밤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선생님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바이. 저는 이제 자볼게요. 안녕.